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한번 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희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과습의 균형 학습을 바탕으로 대치동과 분당에서 1대1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도경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치 슈퍼셋 권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저희 오늘 원장님이 특별히 좀, 비주얼에 신경을 쓰고 나오셨습니다. 지난번 촬영 후에 워낙 이제 말들이 많으셔서, 원장 같지 않다. 입시학원 원장님이 좀 너무, 캐주얼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조금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예, 바뀌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또 지적이 나오면 더 이상 바꿀 게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원장님과 함께 조금 쇼킹한 주제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머님들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입시 관련해서 자녀분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약간은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해보고 싶은 주제는요. 충격 진실, 스카이나 의대는 중학교 때 결정된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진짜 중학교 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중학교 때 이제 많이 결정되는데, 중학교 때 결정이 되는 것은 조금 더 충격적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중학교 때 이제 어느 정도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의 경우는 항상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 했다고 해서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다 하기 전에 원장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A 학생과 B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돼요. A가 좀 잘하는 학생이고요. B가 상대적으로 이제 못한다. 이렇게 예를 들게요.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데, 이제 중학교 시험을 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만약에 A 학생도 100점이고, B 학생도 100점입니다. 근데 A 학생은 자신의 공부 100% 중에 80%를 고등학교 준비하면서 20%만 투자해서 100점이 맞는 애가 있고요. 네. B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모든 노력을 이제 여기에다 이제 쏟아부어서 100점 맞는 거죠. 소위 벼락치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래 중학교 시험이라는 게 한 3주나 한 달 전에만 바짝 하면 이게 점수가 쫙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좀 좋은 애들은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A, B가 있다 그랬을 때 만약 이 두 학생이 고등학교 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더 잘할까요? 당연히 미리 준비를 한 A 학생이 더 잘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녀가 잘못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카이라는 게 가려면은 갈 수 있는 애들이 몇 안 돼요. 그게요. 어렵죠. 예. 몇 안 되는데 그 애들에 속하려면 다른 애들은 이만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우리 B 아이가 너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A 아이들이 워낙 이제 초등, 중학교 그렇죠. 때부터 준비를 해서 오니까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에서 싸우면서 진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고등학교 상담을 해보면 어머니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뭐랄까 우리 애가 참 잘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모든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상담 오셔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진도 나가는 거 선행도 잘 따라오고 중학교 때 성적도 늘 전교권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렇죠. 그게 뭐 때문이죠? 그거 제가 좀 이따 그 후에 내가 얘기할게요. 네네네네. 구체적이게 여러분 중학교 때 구체적으로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 제가 그건 조금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네. 지금 현재는 뭐냐면 어머니가 고등학교 왔을 때 그때는 참 그러니까 이거죠. 중학교 때 잘했으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잘할 거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 중학교 때 못하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잘할 거다는 생각도 물론 이제 그렇게 잘 하지 않으시겠지만 안 하시겠지만 근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어떻게 예외냐면요. 이게 뭐 예외를 뭐 갑자기 예외는 또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쵸. 혹시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중학교 때 차라리 공부를 안 하고 정말 자연인으로서 야생에서 놀던 애들은 네네. 고등학교로 가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기초가 바탕이 안 되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게 올라가나요? 아, 예. 이거 자기가 마음 먹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야생으로 놀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외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놀았다는 것은 부모님이 신경을 안 썼다는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시작할 때 자기가 마음 먹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초가 너무 부족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아이가 뭐 철이 들어서 열심히 한다 해도 어떤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요? 아우, 근데 고등학교 내신은 모르겠다마는요. 내신은 내가 장담하지 못하지만 웬만큼 자기가 마음 먹고 덤벼들었을 때 3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이 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네요, 조건이. 그렇죠. 근데 고3 들어서 누가 막 6개월 만에 열심히 그렇죠. 갔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머니 그거 믿지 마세요. 네. 그 대부분 이야기해보면요. 과거 준비한다고 중학교 때 미적까지 엄청나게 많이 해놓다가 애가 과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머니도 이제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막 아이고 뭐 이래도 못 가는 것만 놀지 했는데 걔는 공부에 대한 감이 엄청 좋은 애예요. 그리고 걔들이 공부에 대한 감이 왜 좋냐면 걔들이 공부를 많이 했지 시험 준비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죠. 또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시험에서 성적이 나오는 건 또 별개의 그렇죠. 예, 별개의 문제죠. 저는 좀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는 요즘은 예외가 이래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구체적으로 궁금하면은 뭐 따로 오셔서 이야기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 제가 말한 요점은 이거예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성적이 왜 다르냐? 그 점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자, 고등학교는 첫 번째 난이도가 달라요. 고등학교의 문제의 난이도. 자, 일례를 들게요. 아까 AB 학생을 내가 예를 딱 들게요. AB 학생을. 네네. 전체 평균이 7, 80점 나오는데 시험 치면 둘 다 100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AB가요. 근데 전체 평균이 3, 40점 나오는 수학 시험에서는 과연 누가 100점 나올까? 이 말이에요. 당연히 A가 잘 나오겠죠. A가 이제 여기 몰두하면 여기가 잘 나와요. 그렇죠. 고등학교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양도 문제예요. 너무 많아요. 범위도 너무 많고 부교재도 들어가는 게 너무 많고 그렇죠. 지금 고등부 있는 어머님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내신에서 등급을 맡기라는 거는 정말 만만치 않은 네, 노력이 필요하죠. 과정은. 이게 고등학교 내신 준비를 해보면 이제 뭐랄까 고등학교 내신 준비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있어요. 그 어차피 전교 1등에서 10등 등수를 갈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점수 배당이 뭐 중학교처럼 뭐 2점, 3점, 4점 이래 주는 게 아니고요. 뭐 4.2, 뭐 5.6 이렇게 줘요. 동점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수시에서 이제 점수를 받아서 내신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렇죠. 그 편차를 아주 디테일하게 쪼개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0.1, 0.2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그렇죠? 그럼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내볼게요. 만약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전교 1등에서 전교 20등, 전교 10등까지 등수를 갈라야 돼. 점수를 다르게 맞게 해야 돼. 그럼 어떤 식으로 내신 시험을 낼까요? 내신 시험 어떻게 어렵게 되겠죠. 이게 어렵게 내도 있잖아요. 전교 1등과 전교 10등 사이에는 여기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학교가 만약에 뭐 전체 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뭐 모의고사 정도의 수준만 내도 충분한데 학교가 잘하는 학교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만만치 않은 문제를 있잖아요. 이 보통 25문제인데 50분에 25문제를 내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제가 이제 학교 시험 문제가 보통 수학이 내신에서 나올 때 뭐 25문제 뭐 이렇게 내잖아요. 25문제 그렇죠. 정도 내면 모든 문제를 만만치 않게 어렵게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능 같은 경우는 30문제를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100분을 주거든요. OMR까지 적는 것 같이 하면 그렇죠. 뭐 95분을 준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한 문제당 보통 3분 정도가 배당이 되는데 그 중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겠죠. 고등학교 문제는요 1번부터 계산식이 많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낼 수밖에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문제를 내고 나머지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냈냐면 옛날 된 문제를 줘요. 그러니까 10년이나 20년, 왜 선생님들이 왜 자기 문제를 많이 보완하고 있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여기저기도 좀 찾기 힘든 문제를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또 다 맞춰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낮은 거죠, 그게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학생 중에 이제 여기서 말 끊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말을 끊을래 했는데 빨리 하세요. 예, 근데 학생 중에 그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긴 게 A가 B가 왜 다르냐면요. B는 벼락치기 하는 애는 눈에 딱 들어온 거 맞추지만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으면 이게 숙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숙달을 못 시켜서 시간 내에 다 못 풀죠. 그러니까 시간만 줘주면 맞출 수 있는데 그렇죠. 시간에 못 풀어가 틀린 애들이 부지기수고 그렇죠. 근데 의대급은 이제 그보다도 또 그것도 다 맞추고 또 어려운 것도 또 맞춰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의대급이 나오고 영어는 혹시 어렵게 내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 하기 전에 예. 제가 죄송해요, 원장님. 왜냐면 여기 무지개 어머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을 간단하게 한번 하고 그래요? 네,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비 중 1입니다. 코딩을 배우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일단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으로 뭔가를 진로를 정하려면 예비 중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진학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배우는 것도 그것도 좋은데 이 고등학교를 어느 고등학교 갈 것이냐. 두 번째로 이 고등학교에서 내가 이걸 준비하고 가면 대학교는 또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코딩이든 뭐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코딩을 배우는 거 배우고 있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코딩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얼마 전에 이제 특성화고도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준비해가 특성화 가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학 가겠다. 이것도 그렇죠. 있고요. 근데 또 막상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통해서 이 대학교 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 좀 냉정하게 얘기해 볼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리얼하게. 우리 리얼한 게 맞죠, 그죠? 네네. 꿈과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얼하게 얘기하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코딩과 관련해서 이제 학교가 좋으면 있잖아요. 학교 레벨이 좋으면 그와 좋은 애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쪽에 인프라가 자꾸 형성이 돼요. 보통 이제 인맥이라 그러죠. 그죠? 그중 인맥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코딩을 배운다 하더라도 코딩에 중학교 올라갈 때 너무 몰두하지 말고 코딩에 배우기 위해서는 어느 고등학교 가고 그 고등학교에서 과연 코딩과 관련해서 이걸 땄을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이 공부를 하면이 중요해요. 이걸 이 정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코딩을 잘한다고 해서 코딩 하나만으로 대학교에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게 이 코딩 하나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코딩은 이만큼 하고 하지만 최소한 내신은 어느 정도까지 아니면 수능은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 친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도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과가 정해졌으니까 가고자 하는 학교, 그 다음에 그 코딩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학교를 먼저 목표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를 선택을 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는 어떤 수시 전략이든 뭐 정시 전략이든 그렇죠. 여러 가지의 루트를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해서 그럼 우리 아이가 뭐 수능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한지 뭐 내신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지 그런 거를 계획해보고 장기 로드맵을 짤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네. 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비슷하냐면요. 예를 들면 음악은 좀 다른데 미술과 관련해서는 그와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체능과 관련해서 내가 이 대학에 가고 싶다. 그럼 운동만 잘해서 가려면 거의 국대 정도로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걸 통해서 가고 싶다 한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성적이 받쳐줘야 돼요. 맞아요. 미술은 기본적으로 디자인과는 거의 성적이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애들 자체가 다들 그림을 좀 잘하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가능성 보고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실력이 좋다고 해서 바로 딱 채용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실력에 걸맞는 기본적 학습 능력이 있어야지 채용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원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모든 대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어떤 그 성적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이가 그 정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학습적으로 역량도 높은지 역량평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적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따님이 그림이 잘 네,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 딸도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그림은 일단 나중에 만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성적을 먼저 지금 만들기 위해서 기초부터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데 고졸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물론 천재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일반화시키는 건 아닌데 그림을 잘 그리는데 고졸이다. 그림을 잘 그리는데 뭐 학교가 만약에 좀 못한 데 나왔다. 이래 되면 이제 자기가 앞으로 어떤 꿈이나 뭔가를 펼칠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딩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좀 그림도 영역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순수 미술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어떤 그림 실력이 정말 그 특별하게 어떤 차별화가 있고 어떤 그 그림의 특이한 어떤 그런 포인트? 근데 뭐 그 현실적으로 사람들만, 보면은 좀 이런 말에서 둘이 현실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실제는 순수 미술을 좋아서 간 애들도 있고 공부가 그만큼 안 되니까 순수 미술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순수 미술은 거의 학교를 들어갈 때 성적보다는 그림 자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그게 그거는 과마다 약간 좀 달라요. 그냥 맞아요, 약간 맞아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미술 분야에서도 미술 디자인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 디자인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의 그런 그림을 좀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거의 성적을 하는 거지. 그렇게. 순수 미술은 좀 다르죠. 동양화나 아니면 뭐 다른 맞아요. 분야에 따라서. 동양화 같은 경우는 또 공부는 받아들여도 또 그만큼 또 디자인만큼 또 많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네. 에릭맘께서 또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과외를 해도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모든 어머님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 모든 어머님들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치동 키즈 아이들은, 뭐, 정말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늘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고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학원을 다녀도, 과외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어떻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지 그런 정말 실질적인 꿀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실제 참 일단 과외나 학원을 어머니가 다 보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거는 참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있잖아요. 아이도 힘들어, 아이도. 예. 그 학생들은 이야기 안 해서 그런데 학생들이 더 힘들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더 제일 힘들어요. 열심히 하는데 노력 대비 성적이 안 오르면 재미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포기하게 되죠. 그런 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아이들은? 우선은 있잖아요. 그 학원과 과외를 간다고 해서 우리 애가 성적이 오른다고 기대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기대한다는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학원이 있고 과외가 있어요. 여기 가서 모든 애들이 성적이 오를 수가 없잖아요. 어느 학원이든지 성적이 오르는 애가 있고 안 오르는 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간다고 성적이 모두 오를 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자녀가 안 바뀌었는데 가서 이게 가르치는 게 뭐가 이게 바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일단은 제가 하는 얘기가 현실부터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 초에 성적이 학기 말에 그 등수가 잘 안 바뀌어요. 1등에서 5등 안 바뀌는데 일례를 들면 왜 저희들이 있을 때는 특설반이 있었거든요. 특설반이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예. 특반이 있었죠. 특반이. 특반이 있었어요.
특반에 있을 때 보면 왜 성적순위로서 1등에서 30등 딱 자르잖아요. 그쵸. 이거 특설반에 탁 들어가요. 그럼 1년 때 여기 30명이 딱 들어왔죠, 그죠? 그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2학년 때도 또 1등부터 30명 딱 바뀌잖아요. 딱 자를 때 과연 몇 명이 새로 들어오고 몇 명이 새로 나갈까? 거의 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 한두 명 말고는 잘 안 그렇죠. 바뀌어요, 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두 명도 사실은 있잖아요. 보세요. 25등에서 35등 사이 애들이 그냥 움직이는 거지, 앞에 있는 애들은 잘 안 바뀌어요, 이게요. 이게 잘 안 바뀌게 돼 있는데, 어머니한테는, 그런데 우리가 과외를 갔는데 왜 안 되지? 학원에 갔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잘 안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왜 잘 안 바뀌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죠. 왜 잘 안 바뀌는 거지? 우리 자녀가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임바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건 아닐까요? 근데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거는 100%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또한 우리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게. 열심히 하는데 효율성이 없어서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죠. 네네. 어떻게 답을 아시고 또. 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학생의 효율성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2.5, 2등급 2.5 그 밑으로는 있잖아요. 그 배우는 거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들이 제가 볼게요. 열심히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학원 같은 경우는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뭐 진도 나가고 1단은 진도 나가고 1단은 과제, 2단은 진도 나가고 2단은 과제, 3단은 진도 나가고 3단은 과제, 8단은 진도 나가고 8단은 과제. 그럼 만약에 얘가 8단은 진도 나가고 8단은 과제 할 때 1에서 5단을 누가 관리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 애가 새벽까지 하겠냐는 거예요. 네, 뭐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또 이제 어떤 부분을 어머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단원까지 했는데 앞에 거를 복습을 안 해서 아이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다의 포커스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 중에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은 아예 이런 걱정도 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예. 열심히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 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8단원만 계속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계속 이제 어려운 거 풀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보면요. 그 다음 질문하게 내가 빠르게 답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학원은 진도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진도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복습까지 고려해서 따라가야 돼요. 이 그렇죠. 진도 속도를. 그러니까 복습이 너무 중요해.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뭐냐면 원래 100을 하는 애가 사실 지가 마음먹고 200을 하면 되는데 애들은 안 바뀌어요. 애들은 지가 진짜 마음에 뭔가 와야 바뀌는 거지. 그전에는 애들의 총량이 안 바뀌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6개월 유지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맞아요. 우리가 마음먹고 한 달 다이어트 했다고 해서 이게 6개월 동안 1년 후에 기다리신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과외 선생님은 가르치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열심히 해라 라고 하기 전에 우리 자녀 책을 한번 펴보세요. 자녀를 펴보고서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단원 진도가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걸 한 번 더 배웠던 거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시키는 게 맞는지 그걸 어머니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학생은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학생은 그냥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계속 막 들어가요. 그래서 과외와 학원에 보내도 왜 성적이 안 오르냐? 그건 바로 두 달 전에 배운 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학생이 열심히만 관련된 게 아니라 뭔가 이 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좋은 애들이 가는데 자꾸 보내면 애는 너무 힘들어요. 자기는 그 양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또 공부 성향이 아닌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을 뭐 그렇게까지 너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가 공부는 더 싫어져요. 이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네, 거죠. 효율적인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늘 강조하지만 배우는 거, 학과, 익히는 복습의 습이 서로 균형적으로 맞아져야지만 애들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빠르게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무지개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스카이를 가려면 선행이 많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영어 수학은 도대체 몇 년까지 앞서서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몇 년까지 앞서서 해야 되는지 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걸 제가 얘기해 드리면 영어 수학은
실력이,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선행은 중요치 않아요. 선행에 어느 정도 가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보다는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제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말까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시험 쳐서 1등급 만드세요. 중학교 3학년 말까지 예. 고3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시험 기출 문제를 풀어서 1등급이 예. 나와야 된다는 예. 거네요. 6구 수능 네, 해가지고. 6구 수능이. 그게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그 의대를 가려면 초초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의대는. 보통 1년에 0.5등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실력을 1등급 선으로 만들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1과 초1 사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초1과 초1 사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초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1등급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중3 때 1등급이 완전한 1등급이 아니다 보니까 중3 때 그 정도는 맞춰놔 주셔야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지기 한번 들어가고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지기 들어가서 고3 때 아이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치더라도 떨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가서 그냥 편안하게 치고 나왔는데 그냥 1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했는데 효과가 없더라. 선행을 했는데 도움이 되더라. 어머니들이 진짜 갑론을박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요. 선행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상하, 수원, 수투, 미적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수상하 시험 치고 그다음 수원 나갈 때 수상하와 관련해서 모의고사를 쳐봐야 돼요. 우리 애가 결과가 어느 치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수투 나갈 때 있잖아요. 수상하고 수원하고 요 포함된 모의고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그 모의고사죠. 고등학교 수투 나갈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미적까지 나면 고3까지 모의고사죠. 그렇죠. 요까지 모의고사가 이 결과가 1등급이 나와야 돼. 4%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4%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바라볼 수 있고 영어는 역시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를 시험 쳐서 10번 연속으로 95점, 그러니까 90점 이상 1등급을 놓으면 돼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냐면 뭐 문법을 돌릴까 뭐 할까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모의고사 시험 쳐보고 틀린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그거 관련된 직접적인 걸 공부해야 돼요. 중학교 때 시간이 절대 안 많아요. 중학교 때는 절대 안 만나요. 너무 빠듯해요. 중학교 때부터.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별명 없음 분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진도보다는 심화 문제가 스카이의 핵심이더라고요. 키워보니 하고 나왔습니다. 심화 문제가 당연히 중요하지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는 뭐냐면 이게 그거 보고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별명 없은 분도 제가 딱 보니까 자녀가 잘하는가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맞아요. 잘하시는, 잘하는 아이들을 두신 어머님이에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저희가 가르쳐 보면 딱히 심화 문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학을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수학을 한 가지 예를 들면 30문제 중에 스카이 가려면 그래도 이제 의대 쪽으로 가려면 한 문제 딱 틀린 걸 돼요. 한 문제 틀려도 돼요. 맞아요. 29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이 29문제 중에 만약에 어려운 두 문제가 한 문제를 뜨기 어려운 그 중에 29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 애가 만약에 27문제를 맞춰서 두 개를 틀렸다. 그러니까 심한 문제를 틀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한 문제 틀린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27문제를 시간 내에 깔끔하게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총 이래야 되는 거죠. 총 100분 시험에 27문제를 70분에 풀어줘야지 깔끔하게 나머지 30분간 세 문제를 투자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애들이 보면은 27문제를 깔끔하게 70분 만에 못 풀어요. 풀다가 중간에 실수로 또 틀리고. 그렇죠.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갉아먹는 거죠. 그렇죠. 앞에 문제에서. 그렇죠. 그래서 심화가 실제 틀리는 것 중에 보면은 27문제를 70분 만에 풀 수 있는 애가 있다 그러면 심화는 가르치기 쉬워요. 그래요. 맞아요. 의외로 얘는 심화를 가르치기 쉽고요. 그렇죠. 맞아요. 27문제를 70분 만에 깔끔하게 못 푸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이 심화가 힘들고 심화를 가르치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시험 치면 정석이 안 나와요. 결론은 이겁니다. 심화 문제 가르치면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머니 애들이 나 심화 문제 많이 배우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시험 쳐보면 못 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아이들이 시험을 쳐보면 막상 심화 문제만 빼고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심화 문제도 틀리고 앞에 나오는 준킬러 이런 것들도 틀려서 아예 등급이 떨어지는데 아이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내가 수능 때 미끄러졌어요. 그건 이게 아니에요. 미끄러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고, 이제 수능이든 시험이든 가장,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냥 시간을 많이 주면서 풀어봐 하면 애들이 조금 잘하는 애들은 거의 다 맞춰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시험은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문제를 완벽하게 다 맞춰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하나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머님들이 아셔서 우리 아이가 너무 잘해 뭐 심화 문제도 뭐 준킬러도 잘 푸니까 뭐 킬러 문제만 뭐 이것만 공부하면 뭐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라고 아니에요.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네. 아니고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어디에서 점수가 안 나온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좀 여담으로 분명히 이 친구한테 모르는 문제 다 가르쳐 줘요. 근데 등급은 이 친구가 더 잘 나와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맞아요. 왕왕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모의고사 분석을 해봐야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분석해서 우리 아이의 문제가 진짜 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특히 좀 이렇게 실질적인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커피의 영향이 아닐까요? 커피의 영향이요. 네, 커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지난번에 예.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 역시. 질문 올려주시는 어머님들께 커피 쿠폰 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역시. 잊지 않으신 어머님들인 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공부만 하려고 하면 늘 피곤하다고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저희 딸도 늘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몰라. 저는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애가 이제 놀 때 이제 온 힘을 다 쓰는 거죠. 그렇죠. 일단 네. 너무 세게 예. 놀고 오는구나. 놀 때 온 힘을 다 쓰는데 그때 있잖아요. 딱 봐야 돼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진짜 피곤한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하기 싫어서 자기도 속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다고.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피곤해? 30분만 자 해봐요. 바로 팍 꼬라지면요. 얘는 에너지를 소모한 거 맞아요. 맞아요. 한숨 재우고 맞아요. 하셔야 돼요. 근데 자는데 자지도 않고 딴짓해. 딴짓을 해요. 핸드폰 보고 그럼 공부가 카톡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진짜 피곤한 애들, 그게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잠터집하고 좀 비슷해요. 갓난아기가 잠이 오면 잠자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잠자는 게 아니라 뭐랄까 자꾸 울잖아요. 그 기분이 이상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놀고 이렇게 해맑게 놀다가 갑자기 앉아서 책을 봐야 된다니까. 저 이게 글자도 잘 안 들고 생각하는 것도 싫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피로도가 스트레스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 피곤하면 30분 재워서 하는데 30분 재우고 난 다음에 이만큼 해요 하지 말고요. 30분 단위로 혹은 20분 단위 탁탁 끊어주세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20분간 요걸 해 하고 나한테 가져와. 그 다음 또 하고. 그러니까 약간은 좀 뭐랄까 뭐 하고 핑퐁처럼요.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좋아요. 그리고 얘가 좀 필요하다 하면 좀 쉬게 해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하기 싫은 거를 앉혀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죠. 오랜 시간, 긴 시간 동안 아이한테 맡겨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되죠. 좀 이렇게 짧게 이제 그렇죠. 텀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렇죠. 그 기간을 딱 주면서 그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든 엄마든 딱 가서 그렇죠. 이거 검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했는지. 그렇죠.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좀 긴장을 하면서 그래도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네, 거죠. 엄마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똑같아요. 정말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앞으로 나의 비전을 보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정말 극히 드물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렇게 짧게 들어가서 검사를 하실 때 했는 거 못한 거에 자꾸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뭐라 하기보다는 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조금만 풀어놔도 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피곤한데도 열심히 잘했구나. 그 다음번에 조금 더 해보자라는 식으로 약간은 격려를 해주시면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좀 그래도 동기부여를 하시면서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실제는 그렇죠. 실제는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 이걸 만들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이걸 만들어야지. 초등학교 때 이것도 안 만들고 중학교 오잖아요. 진짜 이제는 뭐랄까
왜 동물도 왜 어릴 때 이게 가축처럼 기르면 그래 좀 친해지는데 다 큰 동물이 와가지고 하면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비슷비슷해요. 이질감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면 이제 학생도 고생이고 어머니도 고생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어머님이 여쭤보네요. 학원에서는 공부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전혀 공부를 안 해요. 주말 포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들이 늘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집에서는 정말 책 한 자 안 본다고 학원에서만 하고 오는 게 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실제는 뭐냐면요. 그 학원에 가서라도 공부하는 걸 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참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우울한데요. 두 번째는 그 중학교 때 이게 결정이 돼요. 중학교 때 공부 안 하는 집에서 안 해요. 안 해요, 아사리. 그 보통 집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하느냐? 자기가 학교에서 해왔으면 해왔지 집에서는 안 해요. 그쵸. 진짜 집에 살 것 같으면 걔는 스터디 카페 가서 해요. 집에서는 자기는 쉬는 공간이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가 요리를 너무 잘하시거나 너무 또 그리고 이런 어머니들 대부분요 자녀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막 속은 상한데요. 그래도 보면 또 좋아하는 눈빛이 눈에 보여요. 어머니들 보면 그래요. 속이 그래 상하면서 저한테 상담하는데 보면 좋아가지고 그쵸. 눈빛이 보여요. 맞아요. 공부 안 하는 것도 뭐라는 분명히 이제 훈육은 하시지만 그러면서도 너무 예뻐하시죠, 아이들을. 해결책은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원에 그때 있잖아 많이 보내면 금액 코스트가 엄청 올라가요. 왜냐면 다 선생님이 붙어야 되니까. 근데 학원에 관리반 해가지고요. 맞아요. 그냥 딱 관리형. 끊어서 좀 뭐랄까 좀 독서실은 아니고 독서실은 지가 왔다 갔다 안 되니까 잡아놓고 뭐 어디까지 뭐 할래 요 스케줄 관리만 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딱 맡기면 돼요. 그 걔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선생님 옆에 있을 때는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는데 자기 혼자 앉아서 이게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밥 차려주면 밥을 먹겠는데 엄마가 없을 때 내 혼자 밥을 차린다는 게 혼자 차려 먹지 않죠. 냉장고에 다 넣어놔도. 차릴 수는 꺼내지도 있지만 않죠.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다 쳐내주지 말고 한 가지 예로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야 냉장고 문 열어봐라. 그렇지. 그래서 뭐 꺼내와라. 뭐 꺼내와 거기 뭐 펴봐라. 있으니까 갖고 와봐. 전자레인지 그래, 데워봐라. 3분 돌려. 그렇죠. 그리고 챙겨. 그렇지. 자, 이제 먹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아이들이라서 그래요. 이게 뭐 나이 들어서까지 하면 집에서 이제 아버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이제 쫓겨나시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아직까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하는 것까지 좀 기대하신다라고 하면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아이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뭐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마치고 남는 시간을 조금 더 학습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요즘 많이들 생기고 있잖아요. 관리형 뭐 독서실도 있고 뭐 관리형 뭐 학원도 있고 관리형 스터디 카페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스케줄러 짜서 그런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머니가 저기 가도 우리가 관리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공부한 거 사진 찍어 달라세요. 사진 찍어달라면 그러기는 너무 예? 아이들이 너무 이 방송을 아이들이 지금 이 집 임바울님께서는 우리 아들 옆에서 들으면서 공감 중 하시면서 아들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아들이 정말 싫어하겠네요. 사진까지 보내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좋은 게 뭐냐면 자녀 입장에서도 어쨌든 둘이가 소통이 돼요. 어머니 기대는 이만큼 자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 되잖아요. 이래 되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요. 맞아요. 이게 있잖아요. 어머니가 내려오든 자녀가 올라가든 이거는 힘들어요. 그 어머니들께서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초등학교까지만 돼요. 이게 힘들어요. 맞아요. 자녀 이긴 부모 없다. 그쵸. 못 이기세요. 그리고 늘 덤벼들지 마세요. 학원으로 전화 오세요. 우리 아이 좀 어떻게 해봐달라고. 그러면 이제 근데 어떻게 해주냐면요. 요만큼 자기가 만들고 내려와서 보고 여기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얘가 조금 더 클 것이냐 하면서 서로 오픈을 해야 돼. 과제를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저도 늘 학생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어느 만큼 많이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네가 이만큼 하겠다 그러면 하겠는 거고 이걸 못 하겠다 면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학생이 우리한테 거짓말 시킬 만큼 우리가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학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맞아요. 처음에는 조금 거짓말 하다가
점점점 커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나 이제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지 마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같이 이제 전문가들과 찾으시면서 그걸 하나씩 해결해 네. 나가셔야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아유, 때문에 잘하려고 그 노력하는 방법을 거죠.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알려줘야- 임마올님이 또 올리셨어요. 아들이 와이프가 간호과 수석이셨대요. 어머님이 간호과 수석인데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근데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아들 마음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방법을 잘 알려주시고 그 방법대로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 뭐죠? 징검다리인가요? 예. 이 다리를 놔주신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게 9m라는 이까지 9m의 큰 절벽이 있어. 우리 자녀들은 여기 경쟁자가 여기 있으니까 니도 이거 올라가라 이러면 우리 자녀가 이걸 어떻게 올라가요? 맞아요. 이게 못 올라가요. 그러면 경쟁자가 이 9m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정말 얘도 9m 확 갑자기 뛰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자녀가 진짜 해맑게 뛰어노고 있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계단 하나하나 1m씩 맞아요. 하나하나 올라와서 맞아요. 이게 몇 년을 걸쳐가 발전시켜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만큼요. 근데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뛰어오르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네. 그러니까 경쟁을 하려면은 우리 자녀도 계단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만약에 뭐 올라가는 게 50cm 밖에 안 돼. 그럼 9m까지 계단을 18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만들어줘야죠. 그 대신 기간이 좀 긴 거죠. 그렇죠. 시간이 좀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우리 자녀는 그래도 한 1m는 갈 수 있어. 그러면 기간이 반으로 주는 거고, 그렇죠. 9계단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좀 약간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뭐 어떤 학원을 가든 어떤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정말 몇 달 안에 막 드라마틱하게 점수가 뭐 올라가는 아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동기부여가 돼서 자기의 목표까지 올라갈 때까지 자꾸 이제 소통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주셨습니다. 스카이코드 관리형 학원도 하시나요? 네, 저희 관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주말에 공부 안 하는 것 저희 아이들이네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 상위 뭐 1%에서 15% 내의 아이들 외에는 거의 집에서도 놀고 주말에도 놀려고 하고 시간만 나면 놀려고 하는 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주말에 보내도 되나요? 네, 저희 스카이코드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까지 다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태경인데요. 암기 실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여기 김태경 학생이 저희 학생입니다. 네네. 태경이 학생이 지금 저희 학원 다니면서 저 과목을 하고 있는데 암기 실력이 아이들이 암기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암기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태경이 암기 잘하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암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기가 실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태경이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선생님이 자세히 보세요. 수업을 해주지 얘가 외웠던 걸 테스트를 안 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있잖아요. 애들은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똑같냐. 자전거 타는 거 비슷해요. 운동신경이 안 좋은 학생은 3개월 만에 자전거를 타겠죠. 좋은 애는 일주일 만에 하루 만에 금방 타요. 감이 맞아요. 좋게. 운동 실력이 있으면. 이게 차일 뿐이지 암기도 비슷해요. 암기도 비슷한 게 무슨 말이냐면 안 해보고 읽고 이해만 하는 애들은 자꾸 읽고 이해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읽었어.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하고 20개 외워. 20개 외우고 20개 자꾸 외우다 보면요 이게 익숙해요. 다음에 30개 외워. 맞아요. 30개 또 해주고 이제는 나중에 100개씩 막 외워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암기 실력과 관련해서는 저는 100% 학원의 잘못입니다. 왜냐면 이 공부에 관심 없는 애가 그걸 읽고 이해하고 따로 시간 내서 외운다? 걔 공부 잘하는 애예요. 맞아요. 걔는 진짜 욕망이 대단한 애고요. 그렇죠. 걔는 급이 이제 뭐 거의 뭐 어디가 어치한 급으로 갈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욕망이 있는 애예요. 근데 보통 애들은요,
읽고 이해하고 외운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 몇 개 외우고 치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보다는 중요한 걸 외우는 게 아니고 뭘 외워야 잘할까요? 혹시 나올지도 모를. 그렇죠. 다 혹시 외워야죠. 나올지도 모를. 혹시 나올지도 모를. 다 외워야죠. 구석에는 그 하나조차도 다 외워야 돼요. 맞아요. 그래 이게 외워야죠. 정규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쓰려고 뭐 태경아 걱정하지 마. 넌 잘 외우게 될 거야. 맞아요. 암기는 이제 습관이에요. 이제 공부 머리가 좋다고 물론 머리가 좀 어느 예.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암기는 습관이라 어렸을 때부터 암기하는 거를 계속 습관적으로 암기를 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신다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암기 과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암기 과목은 실제는 뭐,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 중에 암기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근데 걔는 또 마음먹으면 또 한 3개월 안에 고쳐요. 맞아요. 이게 의외로 있잖아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경이가 어리니까 그게 걱정할 수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암기는 혼자 해야지. 이제 뭐 배웠으니까 스스로 복습도 혼자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험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교권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80%는 혼자 그냥 배우는 것만 선생님한테 배우고 자기가 외워야 할 것도 혼자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숟가락질도 다 가르쳐 주는데 왜 암기를 안 가르쳐 주지? 우리 밥 먹을 때 숟가락질 다 가르쳐 주고, 젓가락 다 가르쳐 주고, 심지어 뭐 목욕하는 방법, 양치하는 방법, 이거 다 가르쳐 주는데. 네, 맞습니다. 왜 암기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지? 암기하는 방법도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되고요. 암기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그 암기하는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네, 체크해 주시고 테스트해 주시고 관리도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가 그게 완전히 체화돼서 내 걸로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반복해 주셔야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또 있잖아요. 안 그래도 좀 나왔는데 공부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되고, 그렇죠. 어머니가 교육 정보에 밝아야 되고, 그렇죠. 아버지가 무관심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부자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부자면은 정말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게 아버지가 부자면 이게 왜 이게 좀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냐면요. 공부는 어릴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돈 벌 때쯤 되면 우리 애는 이미 커 있죠. 커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투자해도 이게 잘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어떻게 되냐면 어릴 때 이제 투자하는 게 맞다는 뜻에서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은요. 그 아버지가 왜 무관심해야 돼요? 엄마랑 자꾸 싸우니까.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면 어떻게 애가 제대로 교육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특성이 성적이 올라가는 특성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저희도 그런 아버님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열을 딱 하는 게 열을 딱 하는 게 열을 딱 돼야지. 이런데 이게 생각해요. 이게 있죠. 이게 딱딱 안 돼요, 이게요. 왜냐면 학생 성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성향이 이게 뭐냐면 자동차 고치듯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애들 성향이 다른데 맞아요. 이게 아버님이 생각한 대로 사업하는 대로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버님이 차라리 관심을 안 써버린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같은 말을 내야 돼요.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합의가 안 되면요. 말이 다르면 아이는 혼란스러워요. 좋아하지 뭐 어차피 그쵸, 공부 싫은데 뭐 그렇죠. 이제 탈출구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아이는. 때로는 엄마한테 붙었다가 때로는 아빠한테 붙었다가 이제 기분만 좋죠. 그렇죠. 근데 같아야 되는데 누가 되냐면 어머니가 교육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은 한쪽에 그 전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아버님이 사업을 하듯이 공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아버님은 어떤 점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궁금하면 저희 학원 와서 나하고 이야기하자. 저는 아버님하고 상담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아버님들 저희 많이 오시죠.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녀가 오랫동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절대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요? 학원 보냈으니까 잘 될 거지. 아, 근데 그거는 옆에 학원 안 보내고 어디 있어? 다 학원 보내고 다 모든 가야 아이들이 하는데. 요즘 학원을 다니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학원 보내서 과연 우리 애가 뭐가 달라지고 우리 애가 다른 학원 아니고 이 학원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거지? 어떤 식으로 우리 애가 지금 공부 성향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구체적인 뭔가 어머니의 그런 정보가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애는 성향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겠다. 저렇게 제가 이게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보내놓으면 잘 되겠지. 그거는 애가 공부 성향이 내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우리 오늘 지금 좋은 말씀이셨고요. 스카이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는데요. 네, 지금 워낙 그 질문들이 오늘 많이 주셨어서, 커피 지금, 쿠폰의 힘일까요? 네. 오늘 질문을 달아주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은 저희 스마트 스토어 1대1 문의 창에 이제 전화번호 올려주시면 전화번호로 네, 모바일 쿠폰으로 쏴드리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올려주고 가셔요. 그 다음 저희가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10분 안에 조금 더 알짜, 그 다음에 조금 더 학부모님들에게 지금 들을 수 있는 이런 팁들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은 스카이나 이제 의대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 이제 의대나 이제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까지 꼭 갖춰야 되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중학교 때 만들어야 하는 그 기초를 어떤 걸 다져놔야 될지를 저희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있잖아요. 중요한 게 이 학습, 그러니까 이것도 학생마다 좀 달라요. 학습 성과. 그러니까 우리는 점수를 잘 맞는다, 중학교 때. 그래서 좋은 학교 갈 거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요. 점수는 어떻게 잘 나와야 되냐면 평균이 한 3, 40점 되는 평균에서 우리가 95점 나올 만큼 잘하느냐.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재주가 좋다. 어머니 그 애를 믿어도 돼요. 그 정도 재주가 좋으면. 근데 평균이 뭐 70점이고 뭐 이런데 우리 애가 뭐 90점이고 뭐 95점이다. 아, 어머니 이걸로 이제 의찬을 내면 안 되죠, 어머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서성환이나 준경외시 한 요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우리 애가 갈 것 같아. 참고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애가, 아, 의대는 충분히 좀 갈 것 같아. 희망이 보여. 라는 부모님 중에 많은 경우 못 가요. 네. 근데 어떤 어머니는요, 아, 우리 애는 의치안이 아니야. 이런 경우가 사실은 80% 넘어요. 사실 80% 넘어요. 그리고 또 그건 또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의치안 나왔다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단지 우리 자녀가 의치안이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럼 중학교 때 뭘 잡아야 되냐 했을 때 학습 성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습 성과가 안 좋으니까 뭐 이걸 배웠든 저걸 배웠든 고등학교 모의고사 가지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제 얘기 요점이. 모의고사가 얘가 뭐 이랬든 저랬든 어느 학원에 가든 혼자 하든 모의고사 등급이 1등급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 이 말 믿을게. 학원 끊어줄까? 알아서 끊어줄게. 인강해줄까? 알아서 인강해줄게. 학습 성과로 딱 먼저 딱 판단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학습 효율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학습 효율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은 거라도 자기는 뭐 하루 왼종일 수학해가지고 수학 1등급 맞았어. 영어는 한 개도 안 하고, 국어는 한 개도 안 하고.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수학만 온전히 투자해서 수학을 맞았다. 다른 건 점수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학습 효율을 맞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이제 안 되고, 합리적으로 일주일에서 수학에 투자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투자하면서 1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차라리 많이 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양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양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 하나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니까, 얘가 3일 동안 수학만 계속 공부하고 4일은 주구장창 놀면서 나 의대 가겠다 이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국영수 탐구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습 양이 맞는데, 보통 중학교 우리 애가 잘 가능성이 있다면 이걸 얘기해줘요. 학습 성과, 학습 효율, 그 다음 학습 양인데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시간도 있거든요. 두 개 묶어서 얘기하면, 고등학교는 이제 10시에 학원을 마치면 스카에 가서 스터디 카페에 가서 보통 1시, 2시까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가요. 그렇죠. 그게 뭐 시험 기간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늘 기본적으로 그렇게 평소에. 해요. 네, 늘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게요. 뭐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좀 일찍 자고 그러고.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하는데 올리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과목도 있지만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죠. 1등급 맞아요. 나오고 공부 안 하면 1등급이 계속 가겠어요. 아니죠. 이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공부가 또 필요해요, 이게요. 이 1등급 유지하기 위한 공부를 계속 하려면 어차피 있잖아요. 10시는 안 돼요. 어차피 11시, 12시로 막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밖에 있는 애들이 싫어하는 애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걸 보고 또 좋아할 수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 4개를 가지고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가 어떨까라고 평가를 해보면 이 4개에서 좋은 평가가 딱 들어온다면 우리 자녀는 맞고, 만약 이 4개 중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어머니 그걸 중학교 때 고쳐놔야 돼요. 네네. 그래야 고등학교 때 바뀌어요. 네, 오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스카이나 이제 뭐 의대를 가고 싶으면 학습 성과, 학습 효율, 학습 양, 학습 시간이란 이 4가지 요소를 다 중학교 때 그래도 갖춰서 고등학교 올라가야지만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소화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목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ANS 안스인가요? ANS 어머님 컨설팅권 구매했습니다. 예약하고 가면 해주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컨설팅권 구매하셨으면 저희가 이제 다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연락을 드려서 이제 어머님하고 시간을 맞춰서 컨설팅 해드릴 거니까요. 저희가 따로 추후에 연락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풀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라이브 방송이라는 데를 들어와 봤는데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 방송을 들어오셨는데 저희 대치 슈퍼쌤, 네, 스카이 코드 입시 이제 토크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중학교 때 이제 스카이급의 학교를 가려고 하면 중학교 때 결정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번에 이제 토크 이제 3회차죠. 3회차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네네 해야 되냐면, 잠깐만요. 또 예비 고1이라 늦은 감은 있지만 스카이 코드 다니는 게 되게 좀 네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셨네요.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번 주제로는 무조건 인서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인서울이 네 어머님들 어렵죠. 많이 어렵지만 잘 로드맵을 짜서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인서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저희 라방 놓치지 마시고요. 무조건 인서울하는 방법 그때 저희 노하우 풀 테니까요. 다음번에 저희가 링크 올라가도 꼭 이렇게 다 들어와 주셔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원장님? 네, 오늘 주제가 의치하니까 의치안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인데 A 고등학교 의치안이 20명 갔다. B 고등학교 의치안이 2명 갔다. 그럼 뭐냐면요, 여기 20등하고 여기 전교 2등하고가 실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과연 내신으로 갈까 수능으로 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20명 갔다고 하고만 광고하거든요. 근데 자료 자꾸 찾아보세요. 나와요. 수능으로 몇 프로 갔고 내신으로 몇 프로 간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애가 의찬에 가기 위해서 수능으로 갈까 내신에 갈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래 보세요. 20명 있는 곳에 우리 애가 분위기를 잘 타. 그럼 20명 있는 데 가야 돼요. 잘 애가 많은 데 가야 돼요. 여기는 마이웨이예요. 너가 이러든 저러든 난 내 갈 길로 가겠다 라는 애들이 많고, 여기는 2명이지만 내신으로 갈 확률이 꽤 높아요. 여기는 내신은 여기 2명, 여기도 2명이에요. 거의 뭐 여기 2명이에요. 여기 뭐 3명, 4명 정도 된다 할게요. 하지만 나머지 10몇 명은 자기가 재수생까지 포함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합격을 시켜나는 건데, 그럼 뭐냐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의치안에 갈 때 내가 고등학교 어디에 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고, 이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여기는 2등이고 여기는 20등이면 명확합니다. 중학교 때 우리 애가 여기 와서 2등 할 수 있느냐 계산을 대고 그 학교 가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여기서 올라가면 되겠지. 그럼 2등인 애가 내려와야 10등인 애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2등까지 준비한 애는 뭐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네. 가서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네. 말 그대로 이제 미리 네네. 준비하고 실력 가꾸고 네네. 부족한 거 찾아보고
또 보완해줘 이렇게 보내셔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요,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같이 듣고 있는 우리 학생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직 시간 많고 저희는 꼭 좋은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 갈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라방 해주신 모든 저희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좋은 꿈 꾸시고 네. 즐겁게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라방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